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행보가 애잔합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외쳐대더니만 정작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검찰 독재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에 맞서겠다고 나선 이 대표의 국회 체포 동의안 처리를 두고 벌써부터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국힘당은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드시 청구한다는 반증인데요. 벌써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거죠. 오는 9월 정기국회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 대표가 구속되거나 사퇴할 경우 공격 타겟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당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윤 대통령 신당 창당설부터 수도권 위기론까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마저 없어지면 여당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자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9월 중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거듭 파행하는 등 일정이 연기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대목인 겁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댓글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돈 안 먹었으니까요.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모든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장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검찰은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거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해 파급 효과를 철저히 노려보겠다는 꼼수인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야당 대표와 야당을 향한 여론전과 공격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당초 비회기 영장 청구를 희망했던 민주당은 가결과 부결 중 어떤 결과가 나오든 큰 파장을 겪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될 경우 방탄정당의 비판을, 가결될 경우 이재명 체계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국힘당 역시 이러한 영장 청구 시점과 표결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여당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세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영장 신청까지 기각된다면 사실상 이재명을 표적으로 한 정치 공작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가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인 거죠. 여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인데요. 누가 봐도 정적 죽이기, 정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힘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설까지 제기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 연이은 악재를 겪는 와중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어 전국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당 지지율은 최근 이렇다 할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거취에 따라 민주당이 새로운 결집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이는 비명계와 수박들이 원하는 바인데요. 이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그들만의 희망사항이자 정신 승리로 보여집니다. 당장 국힘당 지도부는 당내 분란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전국과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는 이런 걸 살신 성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을 던져 대의를, 우리 진영을 구하는 모습,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면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래서 이재명 하는 겁니다. 결국 그가 던진 승부수가 먹히고 있는 거죠. 예, 먼저 두 개를 써놨죠. 예, 유동관 후보자가 걸어온 위법 행적입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2004년 농업계획 경영계획서를 위조해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건 허위 사유를 기재한 위임장을 통해서 제3자가 대리대출했다는 것이고, 이 관련된 보도가 있으려고 하자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고민정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사에 언론사에 전화해서 기사를 못 쓰게 하는 등 또 이런 행위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KBS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얘기를 물어보니까 마치 방통위원장이 KBS 인사권을 행사하고 보도 내용에까지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할 수 있는 것처럼 이동관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이미 지난 시기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벌어졌던 방송법 위반 행위가 제대로 단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명백합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방송법 위반을 한 것이 명백합니다. 예, 다음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 배우자와 이동관 씨 본인이 학폭을 무마하려고 했던 시도는 크게 두 가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이고, 이번에 또 원인을 제공했겠죠. 그거는 뭐 이따 우리 이동관 서동영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실 겁니다. 네 번째로 사립학교법 위반인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학사 운영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학사 운영에 개입하는 순간 그 이사장과 이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이사직을 해임하는 정도의 아주 중한 범죄인 겁니다. 이동관 씨는 김승유 이사장에 전화를 해서 전학 조치를 미뤄달라고 하는 것은 김승유 이사장으로 하여금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게 한 거고, 실제로 김승유 이사장이 교장한테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명백하게 사립학교법 위반이에요.
예,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그 사립학교법 위반까지는 공소시효가 뭐 없다고 쳐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법 행위들에 대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위반. 이분은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과 이정문 의원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뭐 세무사랑 일일이 다 따져보면서 했다고 하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 거주를 장기간 했던 그 자녀에 대해서 금전을 준 것이 그거는 분명히 법 위반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위반은 이거는 본인도 인정한 거죠. 그렇죠. 예, 2달간, 그런데 사실상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언론 보도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한겨울에 사는데 그래 난방비가 하나도 안 나오고,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청문회 과정 속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 확인이 됐고 또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한 바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있는 그 시설물들은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관을 위해서 대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씨는 저자들 몇 명과 함께 국회 도서관을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이용을 했어요. 2019년도에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나는 모르겠고 저자 중에 한 명이 했다. 그리고 도서관장이 허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장이 허가를 할 수는 있으나 허가를 못하는 것은 국회와 관련된 일일 경우만 도서관장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허가한 겁니까?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행사에 많이 참석할 것 같아서 허가해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소위 이제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편의직용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그거를 들어준 사람도 둘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이렇게 이동관 씨 같은 케이스가 국회에 국회 도서관, 의원회관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단 하나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전혀 관계없는 현역 의원도 아니고 국회 관계자도 아닌 사람이 공동주체도 아니고 단독으로 자기들끼리 명의를 걸고 했던 유일한 사례입니다. 대략 벌써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일한 사례예요. 이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안 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의 대표 저자는 이동관이고 관련된 포스터나 이런 걸 보면 이동관 씨의 어찌 보면 대표 행사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위법 행위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문회 과정 속에서 진행했던 자료 제출 거부 행위 그리고 아까 우리 고민정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 문제와 관련한 담임 선생님과의 상반되는 진술 그리고 배우자의 인사청탁 문제와 관련해서 그 자금의 전달자인 사람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인지 아닌지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